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잠깐 언니 집에 가도 돼?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근데 형부는 지금 집에 계신 거지? 그이 조금 있다가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형부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래. 라며 잠시 후 동생이 찾아왔는데요. 역시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죽상을 하고 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사실은 며칠 전에 남자친구 막내 동생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 뭐? 현우 동생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어디가 아팠던 거야? 그리고 넌 무지개 다리가 뭐니? 너 설마 현우한테도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순간 너무나 놀라서 숨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는데요. 병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동생 입에서 너무나 황당한 말이 터져나왔기에 정신이 혼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말을 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동생을 다그치고 있자 동생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그게 현우 씨네 집에서는 막내 동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게 사람은 아니고 반려동물, 그러니까 강아지야. 뭐? 강아지? 근데 장례식까지 했단 말이야? 어,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돌잔치부터 장례식까지 다 해주고 그러더라고. 감자가 남자친구 가족들하고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가족이 맞긴 한 거지. 강아지 이름이 감자인 거야? 하긴 10년 넘게 살았으면 가족이긴 하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현우 막내 동생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는데요. 동생이 미안한 듯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현우 씨 가족들이 하도 막내 동생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나도 그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 그럼 감자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네 표정도 그런 거야? 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나도 슬펐지. 사귀는 동안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보긴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말이야. 라며 동생이 잠시 말을 멈추고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동생 표정을 보아하니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 보였으니까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감자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하길래 슬프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갔거든? 사실은 반려동물 장례식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건 당연한 거지.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걸? 그니깐 우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갔거든. 근데 막 정장이나 그런 건 아니었어. 굳이 그런 걸 입고 가야 하나 싶어서 위아래 어두운 색으로 맞춰 입고 갔었거든. 근데 장례식장에 들어갔더니 현호 씨네 가족들은 다들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고 슬픔에 잠겨있더라고. 순간 조금 민망해서 현호 씨 옆으로 갔는데 예비 시고모님이 조용히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 귓가에 속삭이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넌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거니? 오늘 장례식이라는 거 못 들은 거야? 현우 동생 장례식인데 옷차림 정도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막 노려보더라고. 너 어두운 색으로 입고 갔다면서. 그게 바지는 검정색 정장 바지이긴 했는데 위에 티가 어두운 색이긴 했지만 격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나 봐. 현우 씨네 가족들은 다들 정장 차림으로 차려입고 있었으니까. 이 와중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난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가족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돌잔치 장례식? 이런 게 좀 낯설 수밖에 없거든. 제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장례식장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다니? 무슨 문제가 또 있었단 말이야? 그게 장례식장에 갔더니 조의금 함도 있더라고. 근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처음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조의금을 해야 하는 줄도 몰랐거든. 조의금함도 있단 말이야? 조의금함이 있어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대체 얼마를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니까. 근데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지갑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5만 원권 2장이 있더라고. 결국 10만 원을 부의금함에 넣었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왜 문제가 됐어? 부의금하는 거 아닌데 한 거구나? 아니, 부의금은 당연히 하는 거였고 문제는 그날 부의금을 10만 원밖에 안 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현우 씨한테 엄청 뭐라고 했더나 봐. 뭐? 그게 욕먹을 일인 거야? 현우가 뭐라고 했는데? 라며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동생이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남자친구가 불만스레 말을 하더랍니다. 내 동생인데 웬만하면 조금 더 하지 그랬어. 감자는 우리랑 10년 넘게 산 내 동생이라고 했잖아. 근데 딸랑 10만 원이 뭐야? 그게 사실 난 그런 장례식장은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조의금을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 근데 지갑에 5만 원권 2장이 있길래 그거 다 조의금으로 낸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잖아. 장례식장인 줄 알고 왔잖아. 그럼 조의금이 있는 건 기본이잖아. 사실 난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처음이라 진짜 몰랐어. 암튼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엄마 지금 엄청 화 많이 나셨어. 남친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다네요. 결국 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요. 난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럼 대체 내가 얼마를 하길 원하셨다는 거야? 가족들은 대부분 50만 원씩은 했거든. 뭐? 50만 원? 그럼 나도 50만 원을 하길 바라셨다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장례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의미를 잘못 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례식이라는 건 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억하면서 같이 슬픔을 나누는 자리잖아. 한마디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야. 근데 조의금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한마디로 난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동생이 그곳을 그냥 나와버렸답니다. 그 뒤 동생이 남친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다네요.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어떤 사람들은 뭘 그런 걸로 헤어지냐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랬더니 현우가 뭐라는데? 현우 씨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지. 근데 나는 절대 사과할 생각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겠어? 언니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네가 사과할 이유는 없어 보여. 굳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그럼 현우랑 진짜 헤어질 생각이야? 계속 사과를 강요하거나 하면 헤어질 생각이야. 라며 동생이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남친 어머니가 오히려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모습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그냥 잊고 지냈는데요. 몇 달 뒤 동생의 상견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희정이 상견례 하잖아. 그때 니들도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희정이한테 들었어. 라며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나도 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상견 옛날 고모가 참석하는 게 흔한 일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참석하다니. 그러니까 시고모 짤이가 참석을 하겠다고 했다잖니. 시고모님이 거기에 왜 참석을 해?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보고 있자 엄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싶더라니까. 희정이는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희정이 때문이야. 너도 알다시피 희정이가 조용조용한 것 같아도 불합리한 건 절대 참아 넘기질 않잖니. 그렇지. 난 오히려 목소리만 큰 것뿐이지. 그냥 대충 넘기는 성격이고 희정이는 전혀 그렇지 않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걱정이다. 걱정이라니? 희정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희정이가 말이야. 현혼의 시고모도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선포했지 뭐니. 뭐?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할머니와 동생은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동생은 할머니 성격을 그대로 닮아 불합리한 것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할머니도 그런 성격이었지만 동생보다 2배는 더 심하다고 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곤 했어요. 물론 엄마는 사리에 밝으셨기에 할머니와 엄마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심술이 많고 불만이 많은 작은 엄마와는 상극도 그런 상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동생에게 들었을 때 예비 시고모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기에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쪽에서는 할머니가 나오셔도 된다고 했대?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긴 했다더라고. 그래? 그럼 할머니 모시고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은 아닌데 그쪽에 시고모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혹여나 그 고모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라도 하면 할머니가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리고 너도 그 자리에서는 현우라고 막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말 조심하고. 그 정도는 나도 잘 알고 있지. 결혼하면 제부가 되는 거니까 제부라고 부를게. 그럼 할머니는 언제 올라오시는 거야? 희정이랑 같이 모시러 내려갔다 올 참이야. 근데 별일은 없겠지?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런 걱정을 해. 난 오히려 할머니가 함께 나가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놓이네. 마음이 놓이다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엄마 아빠는 순애도 너무 순해서 그쪽 귀에 눌릴 수도 있는데 할머니는 절대 귀에 눌릴 뿐이 아니거든. 엄마도 알다시피 할머니한테 뿜어져 나오는 그 귀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대학까지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부모님이 모시고 올라오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이 살다 보면 이래저래 불편한 게 보이기 마련인 게야. 아직은 혼자 살만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니들 이모랑 같이 사는데 나만 갈 순 없는 노릇 아니겠니? 라며 경기도 외곽에서 이모 할머니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곤 했는데요. 할머니가 피아노도 쳐주시고 책도 읽어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특히나 동생은 얼굴과 성격까지 할머니를 그대로 빼닮았다 보니 할머니가 동생을 참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으셨고 우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상견례 장소로 갔는데요. 10분 일찍 도착을 했음에도 예비 제부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고 부모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동생의 예비 시어머니와 고모가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어요. 순간 할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상견례 장소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예비사돈 2분의 행동에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함을 잃지 않은 채 내내 입가에 미술을 머금고 계셨어요.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 한동안은 이런저런 인사를 주고받으며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잠시 후 고모라는 사람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지만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라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마 우리 희정이가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올케한테 들어봤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냉랭하게 짝이 없다니까요. 우리 올케가 워낙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사과를 하라고 하니 사과를 했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는 건 기강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고모가 우리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입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어른들이 잘했다는 생각 자체가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즘 여기저기서 고부 갈등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고모라는 사람의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요. 그냥 지레 짐작해보건대 많이 당황한 듯 해보였습니다. 결국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고모라는 사람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사실 우리 올케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올케랑 상의를 좀 해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몇 자 적어왔으니까 예비 며느리가 잘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라며 고모가 적어왔다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듣고 있다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던 것을 대략 정리해보자면 첫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둘째,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이니 예단이랑 혼수는 섭섭지 않게 해왔으면 한다. 예비 제부차가 오래되고 국산차라 남들 보기 좀 창피하니까 외제차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 뼈대 있는 명문 가문의 며느리답게 명절과 시댁 행사에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하루 전날 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중간에 친정에 간다든지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넷째, 남편 밥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항상 챙겨줘야 한다. 라며 글을 읽어내려가던 고모라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예비 며느리를 배려해서 딱 4가지로만 추려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많이 양보를 한 것이니까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왜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읊고 있던 동안 할머니가 백에서 돋보기와 볼펜 그리고 메모지까지 꺼내서 하나하나 다 적고 있었고 역시나 곧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예비 사돈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만 듣다 보니 뼈대 있는 명문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던데 그 뼈대 있는 명문가 예법에는 인사하는 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줬나 봅니다. 인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우리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비 사돈이 우리한테 고개만 까딱하던데 그게 뼈대 있는 명문가에서 하는 인사인가 봅니다. 우리가 언제 고개만 까딱했다는 겁니까?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렇게 우겨대시면 안 되죠. 예비 손주 사이도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라며 할머니가 예비제부를 뚫어져라 바라봤고 예비제부가 안절부절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들으셨지요? 댁내 아드님이 그리 얘기하는데도 계속 우기시렵니까? 할머니의 일침에 이번에는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럼 예비 사돈 말씀에 대해 제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취미가 글을 쓰는 것이다 보니 메모가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었으니 맞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맞지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예비 손주 사이 누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님은 결혼을 하신 거죠? 라는 할머니 물음에 예비 제부 누나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결혼을 하셨다니 예를 들기 좋겠네요. 그럼 혹시 누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명절에는 친정에도 가지 않고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종일 시댁에만 머무르는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엄마랑 고모는 대체 왜 이상한 말을 하고 난리야? 결국 예비 제부 누나가 두 사람에게 발끈했는데요. 대체 따님도 안 하는 걸 왜 며느리한테 그걸 강요하는 겁니까? 그게 뼈대 있는 집안이 하는 예법이라는 건가요? 할머니의 일침에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단이나 혼수를
섭섭지 않게 해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집은 예비 손주 사이가 마련해 오는 건가요? 아니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럼 그것도 말이 앞뒤가 맞질 않네요. 예단이랑 혼수를 준비하라는 말은 집이 준비가 된 뒤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둘이 버른 걸로 지분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희정이랑 예비 손주 사이가 모은 돈을 합해서 집을 구한다는 말인 거네요. 그렇죠.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 비싼 집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말 한번 잘하셨습니다. 집도 둘이 알아서 구할 거고. 아니죠. 우리 희정이한테 듣자 하니 우리 희정이가 더 많이 보탤 거라고 하던데 대체 예단이랑 혼수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미안해서라도 말을 못 꺼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돈 말씀처럼 외제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예단이랑 혼수도 섭섭지 않게 하고 외제차를 사오라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해오면 우리도 그 예단이랑 혼수 다 맞추겠습니다. 라는 할머니 말에 예비사돈 가족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깐깐하게 따지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편 밥을 챙겨주라 하셨는데 둘이 맞벌이를 할 예정이고 우리 희정이가 월급도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집안일을 해주거나 밥을 해주는 사람을 따로 뒀기에 안방 마님이라는 사람들은 옆에서 챙기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드님 밥이 그리도 신경 쓰이시면 뼈대 있는 가문으로서 가사 도우미분을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실 거죠? 그럼 희정이 너는 집안의 안방 마님으로서 남편 밥상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게야. 알겠니? 라는 할머니 말에 동생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결혼이 물 건너갔음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박또박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형부 그만 일어나시죠. 그만 가봐요. 희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예비제부가 여전히 상황을 파악 못한 채 동생을 불렀는데요.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 우리 결혼 물 건너갔다는 말인 거지. 그리고 이미 끝난 마당이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그때 감자 장례식장에서 제가 조의금으로 10만 원 낸 것 때문에 제게 앙심을 품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가족들 얼굴을 못 보겠네요. 암튼 그쪽 집안이랑 잘 맞는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그만 가요. 동생 말에 가족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곳에서 나오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들 있는 유세를 부릴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행동을 하세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끝으로 그곳을 나왔는데요. 잠시 후 안쪽에서 그쪽 가족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 남친 아버지가 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고 동생 남친과 누나도 정신이 나갔다는 둥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동생 남친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기에 동생이 돈을 더 보태야 했지만 동생은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동생 남친이 울고불고 빌어댔지만 동생 마음은 확고했기에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며칠 전 시누이와 식사를 하던 중 시누이가 말했어요. 우리 시댁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러줬는데
가족들이 진짜 예뻐하던 강아지라 저도 많이 슬프더라고요. 혹시나 부의금도 받고 그랬어요? 네? 부의금이요? 무슨 부의금을 받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슬픔을 나눈 거죠. 우리 어머님 마음이 많이 어리신 분이라 한동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아들딸 데리고 자주 찾아뵈려고요. 라는 신우이의 말에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동생의 전 남친 가족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